안녕하세요. 문성호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퇴직을 하고 현재 연사, 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성후라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통장에 돈이 굳죠. 굳는다는 거는 돈이 모인다는 게 아니고요. 딱 그 상태로 정지한다는 거죠. 돈이 정지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썰물 빠지듯 확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 빠져나가고요. 즉, 내 주변의 모든 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멈추고 정지하게 되죠. 사람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요. 돈은 단단하게 정지해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돈이 불 기미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정지하거나 빠져나가거나 뭐 들어오고 얻는 게 없어지는 그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이 많이 망가지세요. 제가 보면 그 멘탈도 많이 망가지시고요. 또 약주도 좀 드시게 되고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 규칙적이었던 그 생활이 무너지시면서 불규칙적인 그런 일상으로 이제 지내시게 되면서 이 몸의 루틴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건강도 많이 무너지고 상하시게 되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리듬이 깨지면서 많이 무너지시죠. 돈이 멈추는 거죠. 돈이 딱 스톱되는 겁니다.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고요. 있는 거 갖고 이제 써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생기고 실제로도 현실도 그렇고요. 돈이 딱 정지됩니다. 이제부터 그 돈에서 까먹고 빠져나갈 일만 남았죠. 가장 힘든 건 저는 돈이 멈추고 돈이 정지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데 돈 벌 길이 없고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아직 좀 인정이 안 되거나 또는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인생은요, 한 25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거 갖고 또 한 25년 일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관두고 한 몇 년 있으면 이제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 수명이 평균 수명이 뭐 60, 70일 때니까 곧 그러고 행복한 그런 이제 생애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생이 1.5배, 100세 인생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하는 일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25년 공부하는 거는 여전히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게 15년 정도 또는 뭐 한 20년 정도. 그런데 수명은 여전히 기니까 또 새로운 걸 배워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관두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또 배워야 되는 이런 다단계 인생, 3단계 인생이 공부, 일, 그만두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다단계 인생이 됐는데 여전히 길어진 수명 속에서 나의 3단계 인생만 딱 넣고 이걸로 끝이다 생각하려니까 그 3단계 인생 후에 그 긴 공백,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여기에 또 다른 3단계를 끼워넣어야 되는데 그게 익숙치 않아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도 방황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단계 인생으로 삶의 사이클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퇴직 후에 은퇴에도 스킬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퇴 스킬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퇴직 이꼴 은퇴라고 보지 않습니다. 퇴직과 은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예전에 수명이 짧을 때는요, 퇴직이란 문을 열고 나가면요, 은퇴라는 녀석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퇴직이란 문을 열고 나가도 은퇴라는 녀석은 저 뒤에 아주 멀리 한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5세에 퇴직을 하셨다. 그럼 좀 쉬어볼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건강 나이, 남의 부축 없이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75세입니다. 20년이나 아직도 활동기가 남아 있습니다. 은퇴는 진짜 75세 이후에 그 이후에 얘기할 거죠. 그래서 지금 퇴직을 앞두시거나 또는 퇴직하신 분들이 두 가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첫 번째는 인생이 다단계 인생으로 바뀌어서 아직 은퇴란 녀석은 저기 멀리 있다. 두 번째, 은퇴에도 필요한 스킬이 있다. 은퇴는 바로 퇴직이 아니고 퇴직했다고 해서 바로 은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퇴 스킬은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퇴사하신 후에 내가 이제 다시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겁니다. 이력서도 쓰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곳도 알아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브랜딩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네트워킹도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에이터가 되신다면 책도 쓰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으시다면 유튜빙도 하셔야 되고요.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 필요한 사람들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기술들, 즉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현역 복귀를 하시게 하는 그런 여러 기술들을 다 은퇴 스킬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직장에서 퇴직하시기 전에 오프보딩이라고 해서 퇴사 후 다시 안정적인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또는 지식을 배우십니다. 근데 그 중에 재무에 관한, 재테크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건강에 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 멘탈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잘 지내는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은퇴 스킬은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스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퇴사 후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시켜드리는 오프보딩 교육은요, 다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시라 라는 방향은 일반적으로 아니실 거예요. 보통은 나가셔서 어떻게 현실에 잘 적응하시고 또 남은 인생을 잘 좀 관조하고 즐기시고, 그리고 재테크, 최소한의 필요한 재테크에 대한 지식 등을 알려드릴 텐데, 한 예로 이렇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은 모이면요, 물론 그 순간엔 많아 보이지만 이게 해가 쬐면 물이 증발하고 저수지에 물이 날아가듯이 결국 돈도 도랑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으시려면 돈을 버셔야 되고요. 돈을 버신다는 건 뭐냐?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돈이 계속 들어오고 비가 계속 내려서 저수지에 고인 물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시느라고 시간을 바쁘게 보내셔야지, 그래야지 돈 쓸 시간이 없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은퇴 스킬은요,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은퇴 스킬입니다. 내가 지키는 데 집중할 거냐, 내가 또 다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데 집중할 거냐,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보통 은퇴를 하시면 혹은 퇴사를 하시면 안정지향형과 성장지향형으로 많은 스타일이 나눠집니다. 나는 그냥 정말 조용히 살래 라고 하는 분들은 안정지향형이고요.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활동도 할 수 있고 나도 아직 능력이 있는데 무언가 해야겠다, 그게 성장지향형이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오프보딩, 즉 퇴사 후에 어떻게 지내셔야 되는 교육은요, 주로 안정지향형, 어떻게 잘 지키고 조용히 보내시고 평화롭게 보내시나 하는 교육이고요. 은퇴 스킬은요, 훨씬 적극적이고요.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활동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말합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나라 인구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50, 60의 인구 비율은 다 합치면 한 1,500~600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재취업을 하시려고 해도 경쟁률이 일단 워낙 치열하죠.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재취업을 해서 다시 발휘할 그런 기회는 점점 적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환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계속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내 지식이 이제는 옛날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많고요. 내가 배운 지식은 옛날 지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무지 어딘가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내 탓만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나와 비슷한 처지가 10명 중에 3명,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3명입니다. 33%에 가깝고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면서 너무도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들이 나와서
내가 다시 옛날 거 가지고 그대로 나를 다시 재활용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24년 했는데요. 대기업에서 임원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관두고 그 이후에 또 한 10여 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가.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 것 같아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아주 냉정한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돈은 반드시 벌어야 된다. 두 번째,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면 갈 데가 없어지고요. 갈 데가 없어지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이 없고요. 돈이 없어지면 건강을 잃고요. 사회적 감각을 잃어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잃고요. 그리고 사회적 감각을 잃어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이 아주 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그냥 내가 뭔가 선택을 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 건강과 일상을 유지하고 사회 속에서 내가 활동해야 된다. 이런 아주 확실한 숙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데를 볼 틈이 없던데요. 퇴직 후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유형이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는 분들은요, 늘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럴 겁니다. 딱 하나만 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돈만 나한테 맡기라고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기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의욕을 꺾는 사람.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아유, 다들 그렇게 지내. 이 나이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냥 있으세요. 그냥 버킷리스트 하고 싶었던 거 그냥 하세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취미 활동 하세요. 아무것도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기를 치거나 내 길을 꺾는 분들의 공통점은 나를 자꾸 눌러 앉히는 겁니다. 나를 주저앉히고 그 대신 자기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사기꾼은 돈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을 뺏는 분들은 자기와 같은 본인과 같은 처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눌러 앉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다들 말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은 결론은 눌러 앉히거나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냐?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쉬어라. 돈은 맡겨라. 즉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하려고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께 무언가를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하고 무언가 하시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살려주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려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직접 여러분들 보고 더 뛰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눌러 앉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딱 기준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께 자꾸 어떤 기회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길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의 있게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옆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보고 자꾸 뭐 하지 말고 돈은 나한테 맡기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표낸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사표낸 경우가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 또는 완전히 회사의 의지, 조직의 의지로 나오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경우에 나오면 수치심, 쪽팔림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변화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올라간 변화가 아니고요. 내려간 변화거든요. 그 변화도 설명하고 합리화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폼을 잡고 이 설명하기도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나의 초라함을 설명해야 되고요. 쪽팔리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만나면 돈을 쓰게 되잖아요. 차라도 한 잔
차값도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그런데 규모는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고 해서 뭐 연락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연락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 되죠. 기회 있으면 한번 보자. 다음에 한번 보자. 당분간 좀 쉬겠다. 나 뭐 해외에 가 있다. 등등 얘기를 하시면서 소극적으로 사람들을 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실제로 교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최악의 케이스는 건강을 잃는 분들이에요. 퇴직 후에 몸이 편찮아지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드시고요. 불행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주변과의 관계도 좀 망가지시고요. 그리고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마음도 가난해지고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위축되고 수축되신 분들. 그러면서 결국 그 모든 게 화병으로 몸으로 돌아와서 몸이 편찮아지신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을 아직까지 잘 인식을 못 하셔가지고 뭔가 본인이 이렇게 다른 세상, 다른 세계에서 사시면서 현실을 좀 부인하시는 분들도 안타깝죠. 분명히 내가 회사를 나왔고 이제 아직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난 어떻게든 여기에 맞춰서 그냥 나는 멋지게 살아야지. 난 여전히 예전의 나야 라고 생각하시고 현실을 부정하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은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혼자 남으시고 고립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첫 번째는 지나간 과거를 잘 흘려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냥 그때 그랬지. 난 그때 그랬지. 그땐 잘했지. 그러시면서 과거 얘기보다 미래 얘기 자꾸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지. 나 예전에 뭐 전 세계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정말 난 VIP 대접 받았지. 근데 그거는 그 회사에 있을 때 그때 일이고 이제 앞으로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뭔가 해야겠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경력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자꾸 앞날의 얘기를, 미래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얘기에 진솔한 분들.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뭐 누가 계속 나한테 먹여주나? 그래서 1년에 5천만 원만 정말 한 달에 한 3, 400만 벌어도 25억 건물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돈을 몇백이라도 1, 200이라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돈 얘기에 진심이시고 돈 얘기에 진솔하신 분들. 그런 자기 의지가 강해서 현실을 잘 전환하셔서 본인께 잘 맞추신 분들이 정말 최선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돈처럼 그렇게 정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돈은 정말 숫자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숫자는 줄어듭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기겠지. 예전 어르신 말씀 중에 땅 파봐라. 1,000원 나오나 100원 나오나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은 내가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그냥 아주 진짜 진실하면서도 아주 불편한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결국 돈을 못 벌면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지면 파산이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옆 팀의 부장, 그 다음에 옆방의 임원이 집에 가도 회사 안에 계실 때 그들이 계속 집에 가도 나는 계속 회사에 남아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돈은 되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돈을 못 벌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돈은 줄어들고요. 그게 이제 나한테 닥치는 일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재직을 하면서 회사 다니시면서 돈 모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옆으로 돈 쓸 일은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버는 데 맞춰서 스스로 규모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검소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게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이렇게 커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결국은 다시 평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슬픈 얘기도 있는데요. 정말 돈을 벌면 자꾸 뭔가 거기에 돈을 쓰게 되면서 그때 수입이 늘 현재 수입이라고 예정을 하니까 그래서 미래를 준비 잘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게 내일로 닥쳤을 때 당황스럽고 거기서 그동안 해놓은 게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르고 또 빠져나가면서 결국 맨 끝에는 파산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다니실 때는 정말 열심히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직장은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오래 다니시길 권해요. 열심히 오래. 저도 10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어제의 성과가 오늘의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그건 어디 안 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직장에 있으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어설프게 기웃기웃거리시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회사가 눈치채고 회사에서도 또 잘못하면 저평가자가 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떠난 사람이 돼서 회사하고도 갈등이 생기고요. 저는 회사 다니실 때는 열심히 회사 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만 늘 명심하실 건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 일은 열심히 하시고 회사 일과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만약 만날 지점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행운이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종종 효과적입니다. 저는 회사를 나와서 제가 쓴 첫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전부 다 제가 그간 해왔던 24년의 직장 생활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교훈, 경험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회사 다닐 때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는 제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일본 소설 중에 끝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요. 내가 이제 끝난 사람 또는 할 거 다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 같아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나? 이제 쉬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굉장히 이게 현실과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고요. 또 스스로 내가 끝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나한테 종지부를 찍으시는 순간 의욕도 없어지고요. 자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위축되고 고립되게 되거든요. 제일 경계할 것은 나를 자꾸 눌러 앉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은퇴하시면, 퇴사하시면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버킷리스트 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하면서 내가 주저앉고 눌러 앉을 이유는 수백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그 수백 가지 생각에 나 스스로 동의를 해서 실제로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돈? 아유 됐어. 뭐 밖에 활동? 아유 됐어. 그러면서 자꾸 숨을 쉬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셔서 결국 관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을 만드시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이 세 가지는 지키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회사 다닐 때도 일만 하면서 사신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활동의 연령은 75세입니다. 75세? 우리가 인생을 24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40대가 몇일 것 같으세요? 40대가 점심때입니다. 왜냐하면 50살이 100살의 중간이니까 40대는 점심때고요. 50대는 몇 살일까요? 50대가 오후 한 2시 반쯤입니다. 60대는 몇 살일까요? 60대는 한 5시쯤 됩니다. 인생이 70대가 돼야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 삶을 그냥 하루로 이렇게 비유해보면 한 오후 2시부터는 대책 없이 반나절을 그리고 저녁까지 자정까지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그리고 퇴근 전까지는 일하시라.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인생 100세를 시계로 나눠 놓고 보면요. 평생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 말고요. 완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완전히 은퇴하는 것. 즉, 정말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한가롭게 보내는 것은 저는 현재 수명의 그런 트렌드로 볼 때 75세 이후에는 정말 쉬시고 건강하게 하실 거 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요, 한 70대 초중반부터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때 그렇게 보내시기 시작하셔도 하실 거, 누리실 거, 즐기실 거 다 하고 사십니다. 평생 일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내 시계를 봤을 때 퇴근 전까지는 일을 하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은 줄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이 있고요. 갈 곳이 있고요.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정말 통장의 돈보다 사람이 먼저 다 빠져나가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내가 일을 관두는 순간 그분들과 용건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용건이 없으니까 서로 시간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러나 이제 용건이 없어진 분들은 빠져나가고 용건이 없는데 그분들을 계속 보자고 할까요? 아니죠. 내가 새로이 용건이 있는 사람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할 일을 만드시면요, 갈 곳이 생기고 만날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강연을 합니다. 근데 강연을 하게 되면 강연이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갈 곳이 생겨요.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강의를 할 곳이 생기고요. 그렇게 강의를 하려다 보면 중간에 강의를 연결해 주시는 분들, 그런 회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교류를 하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면 유튜브에 PD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할 일, 갈 곳, 그리고 만날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내가 멈춰지는 거, 내가 그냥 스톱되는 거, 이게 가장 경계할 것입니다. 돈도 멈추고요. 내 건강도 멈추면 다행인데 건강이 오히려 점점 나빠지죠. 악착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활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인간관계가, 새로운 인간관계가 복구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친구들을, 국민학교 친구들을 아직까지 보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못 보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땐 같은 반 친구들이라 봤지만 이제는 그들과 같은 반이 아니고 더 이상 용건이 없는 거죠.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때마다, 그 시기마다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새로 생성해내지 않으시면 점점 인간관계는 말라갑니다. 돈과 인간관계는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돈을 벌면 인간관계도 점차점차 확장되고요. 내가 돈을 안 벌고 내가 숨어들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도 똑같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는 겨울이죠. 근데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땔감을 마련하셔야 돼요. 어차피 퇴직은 인생에 옵니다. 근데 젊을 때 퇴직은 걱정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직을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인생의 오후가 되면 그 오후 내에는 뭔가 일을 해내야 됩니다. 오전 같으면 했던 일을 다시 오후에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오후에는 일을 한번 하면 제대로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치밀하고 더 고민하시고 더 지혜를 발휘하셔서 땔감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잘 안 풀린 분들, 막막한 분들, 이런 분들 너무 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훈련되고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어느새 떨어져 있다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 생각 말고 땔감을 준비하시고, 땔감을 준비하시려면 주변에 땔감을 잘 준비해서 겨울을 잘 나신 분들, 따뜻하게 보내신 분들을 좀 많이 보시고 그분들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퇴직 후에 돈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퇴직 후엔 가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우리가 퇴직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너지시고 또 건강도 해치시고 좌절하실까요? 많은 얘기를 하죠.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 사라지고 또 주변에서 나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등등 많은 그 돈 외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내 마음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불편한 변화에 대해서 내가 더 위축되는 이유가 실제는 돈입니다. 만약 돈이 아주 넉넉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면 주변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한정돼 있고요. 나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니까 나 스스로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요. 일단 돈을 넉넉히 또는 돈을 열심히 버셔서, 우리가 왜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현금이 계속 흘러다니면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모습도 바뀌고요. 나도 주변을 대하는 모습이 바뀝니다. 돈이 있으셔야지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행복도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요, 건강이 상해요. 그리고 주변에 행복도 제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위축되고 수축되니까 그 나쁜 기운을 자꾸 주변에도 넘겨주게 되거든요. 저는 퇴직 후에 가장 챙길 건 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직장생활 24년 했는데 노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돈 벌면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많고요. 그리고 내가 버는 돈에 맞춰서 내 생활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장이 되는 거죠. 돈이 들어왔다 텅텅 비면서 열심히 버는데 손에 쥐는 건 없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막연한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후 준비에 대해서 되게 소홀한 것 같아요. 내일은 아닐 거다. 나는 안 늙을 것 같고요. 나는 이 회사에 계속 오래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나,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 소홀해지죠. 근데 이게 회사를 나온 순간요, 이 모든 게 다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저도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래 건강히 사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현역들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자잘하게 들어오는 게 뭉쳐져서 제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딱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내가 누구랑 밥 먹어도 메뉴부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나? 이 사람과 짜장면을 먹을까? 부대찌개를 먹을까? 이 사람하고는 좀 좋은 걸 먹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이라는 현실이 확 와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나 임원일 줄 알았는데,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제가 첫 책을 낼 때는 그냥 무명 작가였어요. 예전에 뭘 했든 간에 그 직급이 그대로 책에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다시 백지에서 시작을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뭘 못했나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노후를 생각하고 늘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온통 초점을 맞춰라. 그거는 저는 그렇게 지키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다만 늘 의식을 하고요. 그게 내일이 된다고 현실 감각을 가지시고 조금씩 하루에 1cm라도 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5억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55세에서 85세까지 30년 동안 15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한 달에 한 350 정도, 400 정도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는 이 돈은요, 한 가구, 부부가 사시는 돈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돈에는 어디 건강 때문에 큰 돈이 나가거나 또는 자녀의 어떤 양육으로 큰 돈이 나가는 거 이런 거 계산 안 하고요. 그냥 조용히 정말 늘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큰 이벤트 없이 사시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300에서 350, 한 364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은 내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이자랑 자녀 교육비 빼고 그 순수입의 1.5배나 2배를 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퇴사를 하시면 시간이 더 남아서 돈을 더 쓰신대요. 제 주변도 보면 퇴사를 하고 난 직후에는 돈을 더 쓰더라고요.
이제 그동안에 자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도 다니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니까 또 가족들에게 내가 돈을 못 버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건 없는데 오히려 돈을 더 쓰시게 돼서 이래저래 맞추다 보면 한 달에 글쎄 3,400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생각인데요. 첫 번째, 인생은 이제 3단계가 여러 번 반복된다. 두 번째,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을 만들고 돈을 벌어야 된다. 현실을 아주 제대로 딱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 남의 얘기에 이렇게 팔랑팔랑 속지 마시고요. 남의 불행한 사례만 보시고 나도 자꾸 보면서 그 불행한 사례에 똑같은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생각. 내가 옛날에 잘 나갔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련.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요. 참 그렇게 회사를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한 게 회사를 막상 나오면 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 마음을 회사 밖으로 다 갖고 못 나오신 거죠. 그게 미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디 판교에 있었다 그러면 판교만 지나가면 그 회사 건물부터 보이고요. 또 TV에서 내가 있었던 회사 광고하면 그 광고만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했고 그 회사는 여러분들께 월급을 드렸던 겁니다. 서로 인생에 그리고 서로 어떤 경영에 있어서 맞닿는 지점에서 같이 일하고 돈 벌고 또 여러분들도 그 수입에 기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나오고 나면 이제 나한테 집중하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과거에 대한 미련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막연한 낙관적 생각, 이거 꼭 버리셔야 돼요. 그냥 앞으로도 잘 되겠지. 앞으로도 내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 어떻게 안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그냥 나빠지는 건 어떻게 되는데요. 좋아지는 건 저절로 좋아지고 잘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 생각지 못하게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건 내 건강입니다. 다른 건 다 조절이 가능한데요. 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아끼면 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돈이 갑자기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 이 세 가지, 과거에 대한 미련 버리시고요. 미래에 대한 낙관성 버리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생각이나 행동 꼭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주변에 사람이 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어지면서 또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니까 사회적 감각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또 벌어야 되잖아요. 돈은 더 키워야 되니까 마음은 절박해지고요. 그런데 내가 막상 할 건 없으니까 남이 내 돈을 불려주길 바랍니다. 그때 사기꾼이 들어오는 거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퇴직금 또는 뭐 연금 이런 목돈이 생기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께 일하지 마시라, 돈 불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절박하시고 주변에 만날 사람도 없고 사회적 감각도 좀 줄어들었고 시간은 많으니까 그리고 좀 편히 살고 싶은 욕심에 그런 분들께 돈을 맡기다가 정말 크게 한 방씩 한 방씩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역시 박사와 작가 같아요. 박사는 저의 전문성을 여러분들께 알려서 제가 시장에서 저를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된 그 하나의 이유고요. 작가는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쓴 덕분에 강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씀도 주셔서 저도 그 힘을 받아서 또 제 인생의 동기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꼭 배우시라고 권합니다. 무엇든 배우세요. 배우셔서 뭐 꼭 박사 아니셔도 됩니다. 이미 인생에 다 박사고 하셨던 일에 다 박사신데요. 배움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아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요. 나 스스로도 정리돼서 정제되고 집중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퇴직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재주와 재미부터 찾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재주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재주와 재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그게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될 겁니다. 준비 없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돈 계산은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퇴직할 때 이거 갖고 내가 얼마 살 수 있을까? 몇 년 살 수 있을까? 어디에 넣어놓을까? 막 온통 재테크에 집중하시는데 재테크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돈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 결정의 기준이 재주와 재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면서 즐거운 것, 내가 재밌어 하는 것, 그거 찾으시고요. 재주와 재미를 찾아서 이걸로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볼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종이에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재주는 뭐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게 결합되면 그게 돈이 될 겁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내가 잘했던 일, 그리고 정말 이게 성과가 높았던 일,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재주고요. 또는 내가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실 나는 사람들한테 요리를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들어왔다면 그게 또 재주가 되겠죠. 그리고 난 요리하는 게 재밌어 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퇴직하면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나 이제 회사를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그때 주변에 제 친구나 지인들이 그래도 말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말을 하는 직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런 연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죠. 또 제가 많은 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보람도 있고요. 또 재미도 있으니까 그게 합쳐져서 그래도 어느새 10여 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꼭 스스로에게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돈을 번 하루였나? 돈을 쓴 하루였나?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돈을 벌었나? 아니면 오늘 돈을 쓰기만 했나? 돈을 번 날이 쓴 날보다 많아지시길 바랍니다.